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형님들께서 요즘에 좋은 사무실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척도인 거죠. 좋은 사무실이 아니면 옮겨야 되고, 가고 싶으신 곳은 좋은 사무실이고, 그럼 대체 이 좋은 사무실 기준이 뭘까를 여쭤보신 분들이 의외로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인가요? 나쁜 사무실인가요?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쭉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적당한 터치를 하시는 곳이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이 적당하다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이걸 한번 잘 설명드려볼게요. 사무실이 좀 영업이 잘 되어야 우리 기사님들이 코를 많이 잡고 다닐 수가 있죠. 코스가 잘 잡아지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다. 이게 보통 국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점과의 관계입니다. 이 상점과의 관계가 좋고 영업이 좀 잘 되는 사무실들은 하나가 상점에 휘둘린다. 두 번째가 사무실이 기사편 위주로 흔들리지 않는다.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상점에 한번 휘둘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상이 아닌 상점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고 그 진상의 상점 맞춰주느라 주변 상점들을 신경을 못 쓰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결국 그 진상 상점 나갑니다. 오래 유지가 안 돼요. 버텨봤자 6개월, 정말 길어봤자 1년인데 그 1년 동안 흔히 말해서 그 좋았던 상점들, 진상 아니었고 기사님들한테 잘해주고 콜비 잘 받았던, 회비도 잘 내시고 했던 상점들이 지쳐서 먼저 나가 떨어져요. 진상 상점, 우리 기사님들이 가기 싫어하시는데도 우리 사무실 분들은 이 진상 상점을 놓지 못하여서 이 상점, 이 진상 상점을 뚫어놓은 사무실 관리자가 급할 때마다 나간다든지, 혹은 기사님들 중에 얼마 안 된 기사님들 강배를 넣는다든지, 혹은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기사님들한테 강배를 넣어줘서 급한 콜들을 좀 처리하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맹을 잘 뚫어놓은 일반 상점 쪽에서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좀 다분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 터치를 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터치가 세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부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데도 많을 거예요. 이 상점 꼭 잘 빼주셔야 됩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이 상점 쪽에서 뭐 회비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유지가 됐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유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 회비 잘 받으신 건데 이 상점 하나 지키려고 나머지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좀 그랬어요. 암튼간 휘둘리면 적당한 터치가 안 된다. 그리고 2번, 흔들리지가 않으면 적당한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터치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기사님들을 좀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상점에 휘둘리지가 않으시니까요. 뭐 강제 배차를 뭐 급하게 주실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상점 잘 안 가립니다. 근데 가릴 만한 사정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사무실에 하시기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터치를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진상 상점이라고 하더라도 이쪽도 상점입니다. 회비를 받으면 사무실은 좋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저희가 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기사님들한테만 뭐 초반에 입사하는 기사님들이거나 아니면 말 잘 들어주는 기사님들 외에도 약간의 이 진상 상점을 이 모든 기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거든요. 아, 이번에는 저 콜 왠지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때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라면 웬만하면 다들 이해를 해주십니다.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휘둘리는 상점에서 자꾸 제가 이쪽만 가는 겁니다. 이 진상 상점만. 그럼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내가 사무실을 잘못 고른 건가? 이 사무실에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배달대행 사무실은 다 이런 걸까?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보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균형인데요. 형님들 여기 시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첨단 시소죠. 잘 그렸어요. 한쪽은 기사가 앉아 있고요. 한쪽은 콜수가 있습니다. 이 시소가 균형이 잘 맞을수록 좋은 사무실입니다. 제가 앞전 컨텐츠에서 한두 번씩 얘기했던 건데요. 기사가 만약에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콜수가 떨어져요. 말 그대로 콜수가 너무 많고 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아비규환 지옥불이 열렸습니다. 아주 그냥 헬게이트예요. 콜이 잔뜩 쌓여가지고 잡을 때마다 1시간씩 넘은 콜들을 제가 3개, 4개, 5개를 들고 가는 이런 시츄레이션. 아주 헬게이트죠, 이런 거. 진짜 헬게이트입니다, 이런 거. 오히려 콜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어차피 배달 대행을 돈 벌려고 나왔는데 콜이 없고 기사님들만 엄청 많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돼요? 뭐 손가락만 이렇게 굴리는 거죠. 핸드폰만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렇게 돼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수기와 성수기의 이 경계가 정말 뚜렷하게 납니다. 이번에는 그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좀 특이하긴 했지만 보통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기사와 콜 이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어느 시점대는 나가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시점대에서는 영업이 잘 돼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신생 사무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자리를 잘 잡은 사무실들이 신생 사무실들의 그 여러 가지 영업 방법으로 인해서 좀 좋게 표현한 거예요. 단가를 싸게 때린다든지 뭐 회비를 1년 동안 안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의 상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계절이 덜어 있어요. 이 사계절 중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균형 잘 맞추시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증은 뭐냐면 기사님들이 연수가 꽤 되세요. 이 사무실을 떠나질 않습니다. 뭐 다쳐가지고 잠깐 병원 다녀오시고 휴식을 취할지언정 이 사무실 외에 다른 사무실로 가질 않으세요. 보통 좋은 사무실의 좋은 예입니다. 왜냐면 이 좋은 사무실들은 신입 기사들을 뽑긴 하지만 오래 가실 분들을 뽑습니다. 그냥 한철만 버틸 수 있는 기사님들을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꾸준하게 기존에 같이 가시는 기사님들처럼 오랫동안 다니실 분들을 뽑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만큼 커버도 잘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는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지원해주시는 사무실이 적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사님들이 버티고 있으셔야 이 콜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영업도 가고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상점에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베테랑 기사님들이 남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오래 일하실 기사님들, 내가 지금 당장 4,500을 벌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닌 한 달에 1,000콜 이상씩을 꼭 꾸준히 찍으셔야 된다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기사님들,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기사님들이 이 콜수를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님들의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좋은 사무실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무실 들어가면 다른 사무실을 뭐 알아볼까? 뭐 그쪽은 프로모션 뭐를 한다는데 거기는 뭐 콜비가 더 비싸대. 그리고 세금도 덜 낸대. 그게 한 달이면 한 10몇만 원 차이 난대. 하더라도 안 갑니다. 안 가요. 갈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1년 동안 일하면 이쪽이 낫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편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배달 대행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멘탈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멘탈 되게 중요합니다. 일하실 때 도로에 나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꾸 사무실 신경 쓰여요? 그럼 오래 일 못합니다. 지금 당장 4,500 벌으셔도 오래 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벌더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좋은 겁니다. 제가 여차하면 4,500만 원 땡길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무실이 저는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배달 일을 하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고, 이 처리에 대한 거. 저희가 한 번 사고가 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셨던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 대 차로 사고가 났던 분들은 대충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잖아요.
그래도 오토바이와 차로 사고 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몸이 날아가고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어디서부터 다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겪어보신 분들 아니시면 좀 당혹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차 대 차 사고도 안 났어요. 오토바이 사고도 안 났어요. 이 상태에서 처음 사고가 오토바이로 사고 났으면 정말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게 부분기억 상실이라고 하죠. 내가 사고가 붕 났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기억이 실종됐어요. 이런 게 다반사입니다. 본인이 가해를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가해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이 사고 처리에 대해서 잘해주시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출동을 했는데 그냥 보험사 얘기만 듣고 뒷짐지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블랙박스 있는 위치나 CCTV 위치나 스키드마크 같은 거 확인하시면서 가해가 누구고 피해가 어떻게 됐는지를 목격자가 혹시나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진정한 사고 처리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순간 우리가 몸에 대한 치료비, 자기 신체에 대한 이 치료비를 마음 편하게 치료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몸이 재산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를 해주시는 사무실이면 거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되게 좋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세금 처리. 요즘에는 배달 대행이 옛날이랑 달라서 세금 처리가 거의 투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아직까지 반투명한 곳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사무실을 다니는데 한 3%밖에 안 내고 있다. 이 정도면 거기는 약간 반투명한 곳이에요. 보통은 이제 8%에서 13% 내는 곳이 거의 이제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콜비를 아직 내가 100원밖에 또 안 내요. 해봤자 80원 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거기는 아직 반투명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저희가 어차피 돈 번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저희가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소득 증빙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 증빙 토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대출도 있겠고 가장 큰 게 대출이겠죠. 대출 받을 때 소득 증빙이 안 되면 애초에 그냥 대면 심사에서 그냥 바로 거절납니다. 2차에서 심사 더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대면에서 끝납니다. 소득 증빙이 어느 정도가 되셔야 대출 같은 것도 금리가 싸게는 못 받더라도 적당하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2금융, 3금융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이용하게 되면 1금융 거래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소득 증빙은 좋습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전세를 구하든 본인께서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좋습니다. 그냥 서민 한정으로 나와 있는 대출들을 보면 대출 금액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갖고 있는 자산이 혹시나 자산이 좀 별로 없다고 하시다면 소득 증빙을 어느 정도 해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나서도 이 소득 증빙이 되지가 못하면 저희가 하루 쉴 때마다 소득 증빙이 되어야 이 보험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받든지 하죠. 소득 증빙이 되게 낮게 돼 있거나 안 되게 돼 있으면 그냥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5만원 왔다 갔다로 해가지고 청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소득 증빙이 좀 세게 돼 있다 하시면 1, 12만원 이 정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잘 맞춰주시는 사무실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무실이 저한테는 좋은 사무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베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베린이었습니다. 배달을 할 줄도 몰랐고 오토바이를 탈 줄도 몰랐는데 한겨울이었어요. 눈은 펑펑 내리고요. 그 상태에서도 제 의지를 보고 나이가 어렸지만 저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제 의지를 믿고 저를 꾸준하게 알려주셨던 그 사무실의 형들, 그 관리자분들께서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배달 대행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또 했을 건데 맨 처음에 그 사무실을 만났던 게 저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지금은 유튜브에 배달대행 관한 정보가 많이 풀려 있지만 직접적으로 라이딩을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코를 잘 잡고 있는 건지 코스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를 옆에서 직접 봐주시는 사무실들도 있어요. 그런 사무실이라면 정말 초보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자리 잡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특히 운전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신 분들이시라면 라이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사무실들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도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지만 갖고 들어오더라도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무실은 정말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때에 그런 사무실 찾기 정말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시티바이크가 사무실마다 되게 남는 게 많았어요. 어차피 다 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바이크 갖다가 일단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연습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되면 배달 한두 건 나가보고 한 3일 정도 혼자 해보고 그러고 나가지고 결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렌트바이크가 다 뭐 PCX, MX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운전 연습을 시티처럼 이렇게 부담 없이 알려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운전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고 관제 보시면서 내가 코스 잡고 있는 게 잘 잡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경로가 돌아가지는 않는지 수시로 저에게 제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잘 알려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곳이죠. 그래서 혹시나 본인께서 이렇게 베린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사무실인지 아닌지도 정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이게 다 투자예요. 투자하시는 겁니다. 제가 베린이지만 하루 이틀 하고 적성 안 맞아가지고 그만둘 수 있는 건데 시간을 저에게 할애를 해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저에게 아낌없이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도와주시냐? 정말 꾸준하게 같이 갈 기사님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들어오신 분은 잘 안 그만두거든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 저랑 비슷하게 들어왔던 분들도 저랑 어떻게 보면 동기죠. 그분들도 굉장히 좀 오래 했었습니다. 거의 한 3, 4년 동안 봤던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투자를 잘 안 하신다. 어느 정도 운전하고 배달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이 참 좋은 사무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항상 가고 싶은 유토피아 같은 곳이죠. 좋은 사무실은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본인에게 맞는 사무실이 가장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터치가 세게 들어와도 본인은 괜찮다, 강배가 오히려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적용되지 않으실 거고요. 기사가 엄청 많아도 나 콜 잘 잡는다 이런 분들은 균형 필요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셔도 콜 잘 잡으시는 분들은 잘 잡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해당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난 쫄보 운전 완전 잘해, 사고 안 나, 세금 필요 없어, 난 최대한 안 내는 게 좋고 이런 분들도 이거에 해당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 베린이 아니에요, 운전 잘합니다, 도로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선 본인만의 좋은 사무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건 그 사무실을 가면 편안합니다. 부담이 1도 없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저에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곳은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